자, 이제 마지막 3교시를 지나도록 하십니다. 이제 1시간 더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자, 78페이지에 그 투표 소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표 시간. 자, 별말 없으면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투표 시간을 10시로 해버리면 그 10시부터 6시까지 그 직장 가는 사람 투표를 못하죠. 위원이고, 그 다음에 4시에 닫아도 괜찮아요. 아침에 일찍 투표하고 회사 가면 되니까 합헌 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 당선 187조에서 그 대통령 후보가 이제 한 명이 나왔어요. 원래 이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나오면 그냥 당선돼요. 투표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점자가 2명이 나오면 똑같은 득표수가 나오면 연장자 우선 당선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통령 그렇지 않죠. 대통령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나와도 투표를 해요. 선거하고 2명 나오면 국회에서 한 번 더 선거합니다. 이렇게. 근데 대통령 선거와 동점자 2명 나올 확률은 극히 박하죠. 극히. 그죠? A, B 2명인데 2383만 몇 표까지 똑같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이제 적어놨습니다. 선거를 또 한 번 합니다. 자, 국회의원 당선자는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선 무효 사유, 당선인, 선거사무장,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선거 범죄에 저지르면 당선 무효가 돼요. 근데 당선인 본인은 100만 원 이상 벌금이면 당선 무효가 되고요. 선거사무장, 배우자, 주변 관련된 사람들은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청하고 소송이 나와 있습니다. 소청하고 소송. 자, 소송은 이제 법원 가서 재판하는 거고, 소청은 행정심판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은,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소청 위에 표에 그 맨 마지막 한 가 보세요. 자, 지역 대표 이제 지역 선거 있죠? 그 지역 선거 이런 것들은 그거 아닌데? 따로 없나? 저 오른쪽에 하여튼 뭐 설명부터 하고 어디 있겠지? 그래서 이제 대통령 국회의원은 이제 소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있죠? 지자체장이나 이제 지방의 의원 얘네들은 소송 바로 못하고 워낙 이제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소청을 꼭 거쳐서 가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거 제가 찾으면 바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제 소청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은 이게 소청 거친 사람들이거나 대통령 국회의원 후보는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소송 바로 갑니다. 자, 근데 선거 소청, 당선 소청이 있는데 이제 선거 소청에 이제 그 소청인들이 누가 있냐면 정당 들어가요. 근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제한됩니다. 추천 동그라미 하시고. 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소청이나 선거 소송 제기할 수가 없어요. 꼭 추천한 정당만 됩니다. 그다음 당의 선관위장한테 그 피소청인으로 하면 되겠죠. 중앙선관위한테 할 필요 없습니다. 강원도나 제주도나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그 선관위장을 필요로 하면 되는 거지. 서울에 있는 중앙선관위장을 다 피소청인을 할 필요 없어요. 안 되고요. 자, 그 정도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에도 이제 선고소송도 똑같아요.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소송에 가보면 아래 관할법원 가보세요. 관할법원. 자, 대통령, 국회의원, 비례대표, 시도지사는 이제 대법원에다 소송을 하는 거고요. 기타 나머지는 이제 고등법원에 제소를 하게 됩니다. 소송 처리 영향을 미쳤다고 한정될 때 안에서 무효 소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속하게 6개월 내에 빨리 해라 이렇게 봅니다. 6개월 내 신속하게 처리. 신속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6개월 내에 할 필요는 없고요. 그거 찾았습니다. 저 오른쪽에 가서 그 기출정리 8번, 9번 가보세요. 8번, 9번, 10번. 다 그거네. 8번, 9번, 10번. 자, 8번.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소청을 해야 되지만 국회는 소청 거치지 않고 바로 간다. 9번. 지자체장 선거나 의원 선거는 그 소청을 경유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바로 법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10번.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소청 없이 바로 법원 갈 수 있다. 써있죠? 그렇게 정리해놨습니다. 자, 다시 쭉 처음부터 이제 기출정리 올라가서 투표용지에 표시되는 기호의 개제 순위가 다수석에 따라 이제 개제가 되죠. 제일 다수를 가진 정당이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번, 3번 이렇게 순서대로 합니다. 합헌이고요.
그다음에 2번 일부 개표소에서 상대적 저원수의 개표창관이 선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는 이제 인원수가 좀 적으니까 참관 인수를 좀 적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합헌. 그다음에 이제 3번 천재지변 뭐 홍수 나거나 태풍 왔어요. 그럴 땐 관할 선관위원장과 협의해서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자 투표한 날은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되죠. 공휴일 지정이 되니까 선거 아침에 끝나고 놀러 갈 데 없잖아요. 그래서 국공립 유로시설 이용료금 면제해 줍니다. 대신 이제 여기 공짜로 들어가려면 그 선거했다는 증서를 가져가야 돼요. 선거했다는 증서를 내보이면 그냥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많이 참여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5번 자 선거 끝나고 나올 때 방송국에서 와서 막 물어봐요. 누구 찍었습니까? 물어본다고. 그건 불법 아닙니다. 출구조사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 왜냐면 자기가 싫으면 말 안 하면 되거든. 좋아하면 말하면 되고. 그래서 출구조사 합헌입니다. 자 다음에 6번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본인이 지명한 2명의 동반해서 투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투표소에 들어갈 때 그 휠체어 타고 있단 말이야. 그럼 2명 이상 잡아줘 이러는 사람이 있거든. 아니면 이제 병원에 누워있던 사람도 일어날 수가 없어. 누워있던 사람도 투표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2명 정도가 이제 동반해서 같이 보조해서 투표 쓰게 해줘요. 자, 그다음 7번은 거기 이제 꺽쇠 친 부분들을 다 바꿔 출제한 기출 지문이 하나가 있는데 너무 법행 기출이거든요. 너무 조잡한 기출이라서 빼도 좋을 것 같아요. 빼버리고. 자, 그다음에 11번. 자, 선거 소송은 모든 정당이 다 제기하는 게 아니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서만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자, 선거 무효가 되는 서울에 있으면 당선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A라는 사람의 당선에 관한 소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거 전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면 이 선거 절차 전체가 다 무효가 돼 버려요. 그럼 이제 당선 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기할 필요가 없고 그 선거 소송에서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는데 적법, 얘만 불법. 그럼 선거 절차는 문제가 없다. 소송 제기 안 했을 때 얘만 문제가 된다 할 때 당선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선거 소송 제기하면은 얘 제기할 필요가 없고 요거 제기 안 할 때 안에서 요거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 그런 말입니다. 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언제나 그 무효평을 내리는 거 아니고 영향 미쳤을 때만 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지자체에 들어왔습니다. 자 지자체 조문이 헌법 117, 118 두 개 조문이 있어요. 자 제1항이 있죠. 그래서 거기 그 지자체를 둘 수 있다.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헌법에서 지자체를 둔다 이렇게 써놨고요. 법률에 따라서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종류는 법에 따라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단층 구조건 복층 구조건 법에 따라 얼마든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기도 안에 인천시와 서울시가 있잖아요. 복층 구조죠. 근데 인천시, 서울시 폐지해버리고 경기도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118조.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 지자체장도 선거로 뽑는다. 그래서 지자체하고 지방의회하고 의회와 이제 의원이지. 그리고 지자체장.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전부 다 헌법에서 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법률로 지자체를 없앨 수 없어요. 헌법상 보장이 되기 때문에 없앨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출정리 보시고, 그 다음 지방자치법. 자, 9월에 내려가면 이제 2번 종류, 제2조 종류. 특별시, 광역시 쭉쭉쭉 있고, 광역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특별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틀린 거죠? 특별시도 일방지자체입니다. 그럼 특별지자체는 뭔데요? 거기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 있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상남도 일반 지자체 2개, 3개를 묶어서 그걸 특별지자체라고 합니다. 특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 써놨고요. 자, 명칭구역. 자, 4조 제1항 명칭과 구역 패치 분합은 법으로 정한다. 써있죠? 명칭, 구역, 변경 다 법이야. 법. 다 법이고 조례에 따른다 없어요. 시행령도 없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정하는 게 이제 두 개 있죠. 경한령이에요. 경한령. 경계 변경과 한자 명칭 변경. 요것만 시행령으로 딱 정하는 거고요. 요거 두 개 뺀 나머지는 다 법률이야. 다 법률인데. 다 법률. 다 법률입니다. 조례 틀린 말, 명령 틀린 말 다 법률입니다. 경한령만 명령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제의한 거 보면 지방자치단체 패치 분합을 할 때 그 의견을 들어도 되고 투표도 되고요. 그렇게 돼 있죠. 따라서 투표를 꼭 설치할 필요가 없다지. 투표 대신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공청회 열어서 의견 들었으면 투표 안 해도 괜찮은 겁니다. 자, 오른쪽 판례 이론. 자, 지방자치가 왜 필요한 겁니까? 중앙정부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 제도는 권리가 아니라 제도이기 때문에 최소 보장 원칙이 적용되고 입법 형성 자유가 인정됩니다. 왜 입법 형성 자유가 크죠? 다 법률로 정하는 거잖아. 다 법률로. 입법 형성 자유가 크죠. 자, 그 다음에 자, 디귿번 지자체 제도 자체는 헌법으로 보장이 됩니다. 특정 지자체의 존속은 보장되지 않아요. 서울시 없어질 수 있어. 없어질 수 있다고. 지자체 제도만 보장되는 거지. 단층, 복층 이런 거는 없을 수 있거든. 인천시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없어질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 법에 따라서 지자체 패치 분합이나 중층 구조 폐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기출 정리 1번, 2번. 그러면 지자체 패치 분합은 헌법소원 청구 대상이 됩니까? 되죠. 아니, 지자체는 제도잖아, 제도. 제도인데 어떻게 헌소를 청구하는 겁니까? 자, 이렇게 이제 한 구가 있는데 거기 A하고 B하고 이제 같은 구에서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옆집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살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 주민이라고. 근데 지자체를 패치 분합하게 되면서 이게 이 사람이 바로 옆집이거든. 이렇게 바로 붙은 옆집이라고 이렇게. 근데 패치 분합으로 잘렸어. 얘는 1동, 얘는 2동 이렇게 됐다고. 1동, 2동. 그럼 갑자기 이제 다른 동네 사람이 된 거예요. 다른 동네 사람들. 그래서 이 패치 분합에 따라서 국민의 뭐 거주 이전 자유라던가 주거의 자유,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패치 분합에 따라서 기본권 제한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그때 헌소 청구도 가능하다 겁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폐지만 갖고 헌소 청구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자체가 패치 분합이 되면서 기본권의 제한이 수반된다면 그때 헌소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3번. 3번. 자, 지자체 패치 분합에 관한 것은 지역 곳권의 부정 문제이기 때문에 헌소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돼 있죠? 자, 지역 곳권, 지역 동그라미. 지역 곳권은 이제 헌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곳권인데 부정하는 게 있어요. 매날의 9번 판례 가보세요. 매날의 9번 판례. 이게 KTX 지하철역 영명 사건인데 영토 곳권이라는 건 부정하고 있죠? 영토 세무. 네, 그거 이제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토가 있어요. 영토. 자, 영토. 이제 지배하는 영역. 이건 국가 소유예요. 국가가 이제 관리하는 겁니다. 국가가. 그럼 지자체가 이제 할 수 있는 곳권은 뭐냐면 그 한 지역에 관해서 네가 다스릴 곳권이 있긴 하다. 곳권이 있긴 하다. 통치할 수 있긴 하다. 근데 이 땅 자체가 네 거다. 그 말은 안 된다고. 그래서 지자체에게 지역 곳권이 있다까지는 인정해 주는 거고요. 영토 땅 자체가 내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영토 곳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표현의 문제니까 그 지역 곳권은 맞는 말, 영토 곳권은 없는 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다시 올라서 이제 4번. 조례에 따라 이제 기본권 침해를 받아도 헌소 청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때 그 피고 적격인 행정관청은 그 지방의회가 아니고 지자체 장입니다. 장 동그라미. 나중에 이제 조례 제공 청구권은 이제 비교할 겁니다. 장을 대상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자체장은 이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사람이니까 기본권 주어될 수 없다. 그다음에 7번. 지방의회 의원과 의장 간의 권한쟁의 안 된다. 지자체끼리만 권한쟁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하고 서울시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소속 의원들끼리 할 수는 없어. 할 수는 없다고. 자, 그다음에 8번. 자, 지자체는 자치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자치 동그라미. 지역권권 있죠. 자치권 있죠. 영토권은 없다고.
세 개를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에서 이제 독점 배타적 영토권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주민의 권한과 의무. 자, 주민 투표권, 조례정 청구권, 감사 청구권, 소송권, 소환권 싹 다 뭐예요? 헌법에 없어요. 싹 다 헌법에 없죠? 다 뭡니까? 싹 다 법률상 권리야.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전부 다 법률상 권리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민투표권부터 지자체 주요 사항에 관한 주민투표를 붙일 수가 있다. 자, 주민투표 붙이는 것들 그 2항 가보면 다음 사항은 붙일 수가 없다 돼 있어요. 자, 주민투표로 할 수 없는 것들 뭐가 있습니까? 그 까만색들은 이제 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법을 위반하거나 재판 중이거나 다른 국가 지자체 권한 침해가 있거나 법률에 의해서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겠지 당연히. 그죠? 자, 이제 국가 사무가 있고 지자체 사무가 있는 건데 국가의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가는 거를 투표로 정할 수는 없잖아. 정할 수 없고, 그다음 다른 지역 일을 투표로 정할 수도 없겠죠. 이렇게. 아니 부산에 있는 사항을 왜 저기 강원도가 정하냐고. 정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정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당연히. 까만색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추가로 못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빨간색은 좀 외워야겠지. 그 빨간색 때 이제 그 공통된 게 뭡니까? 재산 문제입니다. 재산. 뭐 재산이나 월급이나 세금이나 이런 거. 이런 건 이제 투표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정할 수 없다고 봐요? 뭐 세금이나 이제 보수라던가 이런 건 이제 지역 주민 투표로 왜 정할 수가 없습니까? 정하면 큰일 나지. 자, 우리 동작구에서 세금을 올릴까요? 낮출까요? 투표하면 어떻게 돼요? 세금 걷지 마세요 나올 거 아니야. 다 여기다 투표할 거예요. 여기다. 세금 못 걷잖아요. 그럼 이제 주민 투표에서 이제 공무원들 보수를 올릴까요? 내릴까요? 공무원 월급 주지 마세요. 다 주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표를 결정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재산 문제는. 그래서 이건 그냥 지자체가 결정할 일인 거지 주민들 투표를 결정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에다가 이제 다 정리해놨어요. 주민투표 불가사항, 국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뭐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들하고 재산 분쟁과 동일한 사항들 안 된다. 맞죠? 재산 세무, 돈일 세무. 그 두 개만 좀 주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거기 국가정책 주민투표권이 있는데 패치부나 구역 변경, 주요 설치 이거 이제 투표로 정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월에 조례 제정 청구권. 그 조례 제정 청구권이 거기 법을 보니까 그 주민조례 발안법 제2조죠. 주민조례 발안법. 그래서 그게 작년 1월 달에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설됐어요. 신설됐는데 거기 보면 제1항에 18세 이상 주민은 지방의회에다가 조례 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의회 동그라미. 자, 그전에는 이제 지자체장한테 청구할 수 있었거든요. 자,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 지자체장이 그걸 집행하죠. 그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집행한 거랑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조례 제정을 청구할 때 조례 제정을 해주세요. 주민 청구할 때 욜로 청구했다. 욜로. 근데 그럴 필요 뭐 있어? 욜로 바로 청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자체장이 아니고 지방의회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라 바뀐 거예요. 이렇게. 주민조례제정법입니다. 지방의회에 청구하는 거예요. 자,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지장 X. 지자체장에게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의회 동그라미 쳤죠? 의회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게 작년에 바뀐 거예요. 그 정도 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감사 청구권 있고요. 소송권 있고, 자, 소환권이 있습니다. 소환권 잘 나오죠? 소환권은 뭐예요? 해고시키는 거죠. 지역 주민들이 그 지자체장 배기 싫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자를 수 있습니다. 그게 소환권이에요. 근데 지자체장, 지방의원 다 소환할 수가 있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비례세무. 자, 비례대표는 주민들이 내가 뽑은 게 아니잖아요. 정당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르면 안 돼. 정당이 자르든가 해야지. 비례대표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자, 지금 뭐 주민 대표를 뽑을 때 이제 선거로 뽑아주는 거죠. 그럼 사람을 왜 뽑아준 거예요?
믿으니까 뽑아준 거예요. 일 잘하겠지 뽑아준 거라고. 그 다음에 선거로 뽑은 사람을 이제 해고시킵니다. 해임시키고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소환권이잖아요. 그럼 자를 때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불신하니까 자르는 거예요. 얘가 꼭 법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겨도 잘리지만 법을 어기지 않아도 믿을 수 없거나 불응하거나 나타나면 자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주민소환권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정치적인 절차다. 믿냐 마냐 문제인 거지 법을 위반했냐 마냐 문제가 아니다. 법을 위반하면 소송 제기를 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불신하면 자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기업번 주민소환제가 가장 강력한 통제 방법입니다. 주민들 말 안 들으면 자를 수 있어요, 주민들이.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해서 주민소환제가 지방자치 본질적 내용은 아닙니다. 자, 지방자치 본질이 아니라는 거는 뭐죠? 헌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민소환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권리에 불과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은번에서. 자, 디귿번. 자, 광범위한 재량이 있고, 그 다음에 릴번. 자, 신임을 묻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선과 다를 바가 없다. 그죠? 선거로 보는 거예요, 선거. 자, 우리가 너를 선거로 뽑아줬는데 다시 한번 선거를 또 치르는 거예요. 자를 건지 말 건지. 재선과 다를 바 없다. 정치적인 절차다. 사업 절차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이제 거기 민번에 나오죠. 주민소환법에서 주민소환 사유에 아무런 규정이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태, 무능도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적 절차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능한 사람도 자를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법 절차 성격이 강하다 틀린 거죠. 사법 절차는 이제 사법부가 담당하고 법원 제소하는 거기 때문에 법을 위반할 때만 사법 절차가 되거든. 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자를 수 있으니까 사법 절차가 아니다 나온 겁니다. 거기다 뭐라고 쓰면 돼요? 법을 위반할 필요가 없다 쓰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사무와 조례 지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서울시가 이렇게 있고 서울시의 지자체는 짱이 서울시장이에요. 그리고 서울시에도 의회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가 조례 만들면 서울시장이 집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국가사무가 이렇게 있죠. 자, 국가의 짱은 누구예요? 대통령. 국가의 법률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국가의회 이렇게 만듭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집행한단 말이에요. 똑같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서울시장이 자기 지역만의 어떤 고유한 사무에 관해서는 당연히 자치조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법에 위임이 없어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서울시장이 국가사무를 보러 갈 때 서울시장 짱이지만 서울시 국가사무를 보러 갈 때에는 대통령 부하죠. 대통령 부하라고 부하. 그래서 대통령 아래 국무총리 있고 장관이 있고 그 부하라고 부하. 말을 들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국가사무에 관해서는 국회나 대통령이 짱이기 때문에 얘가 마음대로 조례 못 만들어요. 못 만들고 위에서 명령 내리면 그냥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서울시에서는 이제 자치권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여기서 해라 그러면 이건 들어야 되는 건데 대통령이 여기다 대고 해라 그러면 그건 말 안 들어도 돼. 아니 우리 서울시에 이랬는데 네가 웬 간섭이야.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대통령 간에 권한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간섭하냐? 권한쟁이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가장 기본 틀이에요. 자, 자치사무. 자, 고유한 자치사무이다. 고유한 사무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대통령과도 권한쟁의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할 수 있고 법령 위임이 없어도 자치조례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기관임 사무. 기관임 사무를 할 때는 국가의 사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장도 하급기관이야. 대통령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권한쟁의 청구 못해. 대통령이 명령 내리면 그냥 들어야 되는 거라고. 들어야 되는 거고 자기가 마음대로 조례 못 만들어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위임을 해서 네가 해라 시키면 할 수 있지. 시키면 할 수 있는 거고 자치조례 마음대로 못 만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치사무건, 단체사무건, 위임사무건 상관없이 재벌조례는 반드시 위임이 필요합니다. 재벌조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벌칙을 제한하는 조례는 반드시 위임이 있어야만 됩니다. 자치사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그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죄형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고. 형식적 법률로. 그래서 조례로 형벌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과태료는 정할 수 있지. 과태료는 뭐 질서벌이니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래 기초정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그 서울시의 자치사무가 뭐가 있는데요. 지방선거사무하고 양육비 지원하고 인권교육, 행정정보공개 조례, 파란색들 그런 게 지방자치사무예요. 그런 것들 예를 딱 들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장에 관한 그 징계 해결은요. 그건 이제 국가사무예요. 그건. 초록색 국가사무라고 색깔을 딱 구별해놨죠. 그다음에 자치사무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사무에 한정되고 국가기관임 사무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조례다 위임할 때는 포괄적도 됩니다. 그거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기관임 사무에 관해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안 됩니다. 항고성도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사무는 이제 대통령이 말을 들어라 명령 내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여기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할 수 없고 소송 제기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건 할 수 있다고 요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죠. 자, 오른쪽 판례이론. 자, 기업번이 있고요. 그럼 니은번 법규명령 기능 행정규칙도 포함이 된다. 이거 처음부터 볼까? 니은번 지자체는 법령 범위 내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때 법령에는 헌법령 다 됩니다. 그리고 법규명령 규칙도 포함이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령의 순위가 이제 헌법령 조규예요. 그럼 조례로서 그 규칙을 위반할 수 있죠. 얘가 상위법이야, 얘가 상위법. 규칙보다 상위법이라고. 그죠? 그래서 규칙을 위반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법률이 명령에 위임하고 명령이 규칙에 위임하게 되면은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얘가 더 상위법이 돼. 그럴 때 얘가 얘를 위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했죠? 자, 법규명령을 기관하는 행정규칙은 제외된다. X.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면 법령도 무효. 틀렸죠? 조례가 법령을 위반하면 조례만 무효가 됩니다. 얘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법률의 위임으로 그 형벌 조례가 적용되면 국가법이 틀렸죠? 법에 위임이 있으면 형벌을 만들 수도 있는데 조례는 지방에서의 법이니까 지방법이지. 정확히 말하면 국가법이 아니지. 국가법은 국회가 만들어 국가법이지. 지방법입니다. 국가법 아닙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D급번. 자, 조례가 법령과 별도 목적이면 합헌이고 지역 실정에 맞게 하는 것도 합헌이 됩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자, 기초생활보호법에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 100만 원씩을 주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제 거기에 따라 조례를 만들었는데 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딱 100만 원 줘야 되는데 150만 원 주면 위법이에요. 위법. 법률 위반. 위법. 100만 원까지는 주라 했잖아. 왜 150 주는데? 위법.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호자금 100만 원만 딱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에 시킨 대로 잘 했죠. 그건 합법. 법에 잘 맞다. 합법입니다. 근데 이제 100만 원 주라고 그랬는데 150을 줬어요. 150을. 야, 너 왜 150을 줬냐? 그랬더니 저희 지역에는 법에서 시킨 대로 기초생활보호자금 100만 원씩을 다 나눠줬고 이건 법을 다 지켰는데 우리 이제 다른 별개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라 50을 더 줬어? 우리 동네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그 얼마 전에 산사태 났잖아요, 우리 동네에. 산사태 나갖고 우리 동네가 장애인 되게 많다고. 그래서 우리 동네는 그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에 한해서 50을 더 준 겁니다. 법을 어긴 건 아니구나.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더 준 거구나. 합법이라고. 합법. 그죠? 그 말이죠. 그래서 별개의 목적 때문에 더 준 것은 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요. 그죠? 합법이 됩니다. 자, 다음에 기술정리. 자, 1번. 자, 쭉 보시면 되겠어요. 학생인권조례 쭉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가서 이제 자, 기관 나옵니다. 자, 불신임 결의. 그래서 그 지방의회는 그 지방의원들이 의장을 자를 수 있어요. 불신임으로 자를 수 있고요. 그다음 조례 제정 제의 요구권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화 때 이제 그 입법 과정하고 조례 제정 과정 쫙 설명해 줬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의원들 몇 명이 발의를 하면은 다 모여서 의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만들면은
지자체한테 그걸 보내면 지자체이 공포를 합니다. 근데 대통령과 똑같이 지자체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예,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재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해를 요구해도 이제 3분 이상 출석으로 의결하게 되면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그때 요구할 때 일부 제의나 수정제의 요구 안 됩니다. 세모하면 돼요. 큰 틀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요. 그러면 지자체장한테 보내서 지자청이 공포를 한단 말이에요. 국회가 법을 만들고 대통령이 공포하듯이 똑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자청이 볼 때 이거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비토권이라고 합니다. 비토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 공포를 거부한다. 다시 의결해라. 되돌려보낼 수 있다고. 되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때 되돌려보낼 때 수정하거나 일부만 보내면 안 돼요. 원한 그대로 보내서 다시 재의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다시 의결했더니 3분의 2 정족수가 그래도 맞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는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 한 명이 지방의원 절반을 이길 수가 있는데 3분의 1을 이길 수는 없어요. 확정되는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건 하나예요. 그 빨간색 일부 수정 안 된다. 맨날 그거 나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다음 107조 지방의결사항 제의 요구. 제의 요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네 이거. 그래서 이제 거부권 행사했는데 3분의 2가 재의결해서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된 상태인데 지자청이 이제 재의결을 요구했으니까 이제는 거부권 행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법을 위반하는 것 같아. 재의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법원에 소송 제기하면 되는 거지. 법원에 소송 제기해서 누가 맞나 판단해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의결을 했는데도 법에 위반되는 것 같아. 그럴 때 소를 제기해서 할 수가 있고 그때 이제 재의결에 의한 집행을 정지해 놓고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대법원이 이제 그걸 심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겸직금지가 있고요. 그 사무직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자체장은 3번까지밖에 못 해요. 국회의원하고 지방의 의원은 평생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5선, 6선, 7선, 8선, 9선 평생 할 수 있다고. 4년씩. 이제 지자체장은 그 부정 세력과 결탁 요지가 있기 때문에 3번까지만 딱 한다고 합니다. 합헌. 자, 권한대행 사건. 자, 지자체장이 이제 거리가 되었거나 죽었어요. 돌아가셨거나 구금 상태에 구금됐으면 일을 못 하잖아요. 부단체장 대행을 맡깁니다. 근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았고 아직 구금된 게 아니라면 형 선고 받았지만 그 감금된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할 수 있겠죠. 자,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대행을 맡기면 그건 위헌이다 이거예요. 위헌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에서 예산 증액할 때 지자체 동의를 꼭 받아줘야 되고요. 자, 오른쪽. 자, 기존에 3번 자치 입법권 있죠? 조례 지정권. 자치 행정권 있죠? 지자체장. 지방의회, 지자체장 다 있어요. 근데 지방법원 이런 건 없어. 지방법원 있잖아요. 그건 국가법원이야. 지방법원이라고 지역법원 아닙니다. 그래서 자치 사법권, 재판권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은 국가에서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그 지자체장 선결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처분 후동의. 원래 이제 지방의 동의를 받고 나서 해야 되는 건데 선처분 후동이라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통령으로 치자면 긴급 명령과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 긴급 명령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죠. 마찬가지로 또 지자체장 선결처분이 의회 조례와 동일한 맞먹는 효력을 가집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나머지는 됐네. 그 다음 7번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운영자니까 대장 대통령 지자체장은 그 선거 중립을 꼭 지켜야 됩니다. 투표운동할 수 없어요. 주에 다 써놨네. 다 써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0번 자, 일반 이제 교육감 선거는 이제 선거할 때 국민들의 90%를 지지해도 당선 못 될 수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 5년 경력 꼭 필요하죠.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통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네. 통제. 자, 통제 장치 보면 이제 지방 자치 단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국가사무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사무, 자치사무. 단체사무는 뭐예요? 원래 국가사무였는데
국가가 너 해라 이렇게 또 쪼개주면 단체 사무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가 사무였다가 자치 사무가 된 거예요. 그걸 단체 사무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 사무는 이제 원래는 국가 사무였는데 국가 떼갖고 너 해라 줬기 때문에 자치 사무랑 좀 비슷해요. 이렇게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아까 이제 서울시의회에서 였잖아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뭐 짱. 여기서 짱이죠. 근데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 의원이나 서울시장이 여기 가면 부하란 말이에요. 부하. 부하가 됩니다. 부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장관이 이제 여기 국가의 장관이 간섭을 해요. 이렇게. 네, 간섭을 하는데 요거는 간섭 못 하는 거예요. 자치사무니까. 단체 사무는 간섭 정도가 조금 더 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떼준 거니까. 떼준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 자기 마음대로 간섭하면 되는 거지. 뭐. 내 부하잖아. 내 부하. 마음대로 간섭하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간섭 정도가 점점 세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표를 보니까 언제 간섭합니까? 얘는 이제 법을 어겼을 때만 간섭이 가능해. 나머지 간섭 안 돼.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위법뿐만 아니라 법을 어겼을 때뿐만 아니라 좀 부당 조치까지도 간섭이 가능해. 두 개까지. 그 다음에 이건 자기 부하잖아. 부하. 부하니까 위법뿐만 아니라 상식 위반 부당이거나 태만한 것도 감시가 가능해. 야 졸지 마라 할 수 있다고. 부하니까. 그죠? 하나 둘 셋 이렇게 감시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개는 그 어떤 부당한 지시가 내려왔을 때 제소할 수 없어요. 소송 제기할 수 없어. 아니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지켜야지. 이거 제소하면 안 되지. 못한다고. 이거 못합니다. 이것도 못해. 자, 근데 이제 저 자치사무에 관해서 이제 그 소송제가 될 거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는데, 자, 시정 명령에 대해서는 제소가 불가능하고 취소 정지 처분에 관한 제소만 가능합니다. 그거 묶어서 별표해야 돼요. 별표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서울시장이 예를 들면 청계천에 이제 청계천 가봤습니까? 가봤어요? 누구랑? 여자랑? 그 남자랑? 가족끼리? 아, 잘했어요. 잘 물어봤지. 그래서 잘 물어봤대. 그래서 서울시장이 청계천 이제 복원사업 개천이 흐르는데 청계천을 폐쇄하래. 청계천을 폐쇄해라. 이런 조치를 했다고. 이렇게 청계천을 폐쇄해라. 이거 서울시장이 결정할 일인 거예요? 국가가 간섭할 일인 거예요? 서울시 고유사무야. 폐쇄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국가 대통령 장관이 그렇게 하지 마라. 폐쇄하지 마라. 시정 명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간섭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돼요? 안 들어도 돼. 내가 고유한 권한이니까 안 들어도 돼. 이런 거. 안 들으면 무시하면 돼. 먹어버리면 돼. 웃기고 있네. 무시하면 된다고. 폐쇄해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시정 명령에 관해서는 그냥 먹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 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소를 할 필요도 없어요. 말 안 들으면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열받았지. 열받았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 자식이 지가 국가 사무는 내 부하인데 자기 사무라고 해서 말을 안 들어? 그래갖고 이제 장관이 직접 가서 이 폐쇄 조치를 취소할 수 있어요. 장관이 와서 직접 와갖고 다 취소할 수 있다고. 이럴 수 있어요. 위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서울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이럴 때 이제 법원 제소해서 법원이 누가 만나 재판해 주세요. 청구하는 거 이렇게. 그죠? 그래서 시정 명령은 그냥 자기가 말 안 들으면 되기 때문에 제소가 불가능하고,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장관이 직접 취소해 버렸거든. 이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법원의 제소가 가능한 겁니다. 됐죠? 자, 그럼 판례로 보세요. 법원의 판례로. 자, 지자체는 자치사무에 관한 한 상하 감독 관계이다. 틀렸죠? 예, 자치사무는 대등 관계. 권한쟁의 심판 청구 다툴 수 있다고. 기관임 사무에서 상하 관계가 되는 거예요. 틀렸죠? 자, 뒤 한번 빨간색. 지자체는 고유의 사무에 관해 감독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고유 사무는 원칙은 감독 안 받는 거예요. 원래는 안 받는데 위법성에 대해서는 감독을 받거든. 받을 때가 있긴 있단 말이에요. 받을 때가 있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뒤 6번. 자치사무의 경우에 재량권 일탈을 명한 경우에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그 1번 항고송 대상에 대한 행정처분 제한할 이유가 없다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미연반 나와 있죠? 자치사무는 취소, 정지, 소재기할 수 있고 시정 명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됐죠? 자, 그렇게 자, 이렇게 하는 이제 통제가 뭐예요? 이렇게 장관의 통제가 행정 통제가 됩니다. 행정 통제. 그래서 이제 국회 대통령이 있으면 이제 국무총리가 있고 이제 각부 장관들이 있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제 서울시장이 지자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걸 통제할 때 이제 각부 장관이 이렇게 하는 통제가 행정 통제. 고유 사무에 관한 이제 권한이 있기 때문에 행정 통제할 때는 얘를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찾아가면 안 돼. 미리 알리고 찾아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일반적 통제 안 돼. 일반적으로 다대말 들어가면 안 되고 특정 사안을 정해서 미리 알린 다음에 이렇게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오른쪽에 감사원 통제가 있죠. 예, 감사원이라는 기구는 이제 행정조직상 어디에 있냐면 대통령 직속 기관이에요. 국무총리보다 위에 있어.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고. 그래서 감사원은 얘네들도 감사하는 거야. 얘네들 다 감사할 수 있어. 대통령 특별 지시로 싹 다 감사할 수 있다고 이게. 그죠? 감사. 그러니까 이제 감사원 같은 건데 암행어사 같은 거란 말이야. 암행어사. 대통령 지시가 있으면 아무 때나 가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 때나. 알리고 갑니까? 알리면 안 돼. 증거 폐기하거든. 불시에 갑자기 가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가고 특정된 자료만 요청하는 거 아닙니다. 싹 다 내놔할 수 있다고. 일반적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감사원 통제 해갖고 8년 기억번.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는 자치사무에 관한 특정 위협 상태에 관해서 함정 의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래서 포괄적 사전 감사 안 된다. 근데 니은번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는 위임사무, 자치사무 상관없지. 위임사무, 자치사무, 기관임사무,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빼고 싹 다 감사할 수 있어요. 직속기구 때문에. 그래서 합법성 감사, 한목적 감사 다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기업번은 행정감사, 니은번은 감사원 감사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출정리 이제 2번, 3번 쭉 보면 되겠네요. 아, 이제 3번 지문. 3번 지문 질문 많습니다. 3번 지문. 자, 주무부 장관이 하는 것은 행정감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시도지사 명령 처분에 대한 시험문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위협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맞죠? 괜히 좋았네 이거. 자, 자치, 단체, 기관임 사무. 얘는 위법, 위법부당, 위법부당 태만이었죠. 그럼 행정감사할 때 위법에 한정됩니까? 맞아. 자치사무는 위법에 한정이 되는 게 맞아. 근데 거의 뭐라고 됐어요? 지방 자치단체 사무라고 그랬죠? 자치 단체 사무. 단체 사무는 부당도 되잖아. 부당도 된다고. 그러니까 위법에 한정된다면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잘라가지고 자치사무의 경우라면은 위법에 한정이 된다. 맞는 말이지. 네, 지방 자치단체 사무 그랬으니까 자치사무와 단체사무 둘 다를 말하는 거예요. 둘 다 위법에 한정된다. 틀린 거죠? 부당감사 되잖아요. 부당감사 되니까 틀린 거예요. 자, 써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앙행정감사는 포괄감사 안 되고요. 감사원감사는 포괄감사 됩니다. 자, 끝.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